안녕하세요. CSBL의 석사 3학기 과정을 밟고 있는 배준식입니다. 이번 저널 클럽을 맞이하여 제가 소개할 주제는 것 마이크로바이옴이며 그 중에서도 곤충의 것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내용과 논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Bacterial and Fungal Gut Microbiota of Neotropical Butterflies이며 2019년도에 Ecological Monograph라는 저널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드리기에 앞서 논문의 주제와 저널에 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곤충 중에서도 신열대구, 즉 남아메리카와 멕시코의 남부,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제도를 잇는 열대 온대성 지역에 서식하는 나비들에 대한 장내 미생물 군집 분석 및 기능에 대한 연구입니다. 미생물 중 박테리아와 펀자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이 퍼블리시된 저널은 Ecological Monograph라는 생태학 분야의 저널로서 21년도 기준 임팩트 팩터는 9.8입니다. 특정 생물종에 관련된 생태학적 연구 및 포퓰레이션, 랜드스케이프 이콜로지, 클라이메톨로지 등 다양한 분야와 생태학을 접목시킨 연구가 활발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논문 내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논문의 주요 소재로 다뤄질 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이라는 단어로 익숙한 건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이라 불리는 소화기관을 서식지로 하여 살아가는 마이크로오르가니즘과 제네틱 매티리얼을 의미합니다. 즉, 장이 있는 생물이라면 장내 미생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입니다. 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 역할을 하며 장에서 살아가는 여러 미생물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서식지, 즉 숙주의 장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되어질 장내 미생물의 기능에는 아미노산 합성, 비타민 합성, 지질 분해, PSM 분해, 탄수화물 분해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substrate digestion과 detoxification을 호스트에게 제공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 생태계 내에서 미생물이라는 구성원이 숙주에게 미치는 영향과 숙주의 활동 및 상태로 인해 장내 미생물이 받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숙주의 건강 및 질병 유발, 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면서 장내 미생물은 유산균이라는 상품으로도 실생활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휴먼 것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장내 미생물 군집에 불균형이 생길 시 비만, 당뇨, 간 질환, 심장 질환 등의 대사 장애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은 높은 텍소노미 코어 다이버시티, 마이크로바이오 진 리치네스, 그리고 스테이블 마이크로바이옴 펑셔널 코어라는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과 숙주의 메타볼리즘 간의 디테일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미생물 군집에 대한 분류학적인 연구서부터 커즈 앤 이펙트 스터디로 나아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주목받고 있는 인간의 장내 미생물 외에 다른 생물의 장내 미생물은 어떨까요? 어떤 생물이 어떠한 유형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가지고 있고 해당 장내 미생물이 숙주의 서바이벌 피트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그 다른 생물 중에 곤충이라는 생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곤충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고 익숙한 생물이지만 연구 성취나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적으로 받는 관심이 적습니다. 곤충에게도 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곤충의 소화기관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며 foregut, midgut, hindgut의 세 가지 부위로 구분이 됩니다. 곤충 장내미생물 연구는 hindgut이라 불리는 후장에 서식하는 장내미생물 군집을 주로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hindgut을 사용하여 장내미생물 분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곤충의 hindgut에는 전체 장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장내미생물이 서식하며 에네로빅한 조건을 가지기에 에네로빅 마이크로오르가니즘이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또한 곤충이 섭취한 영양분과 가장 활발한 인터랙션 이펙트를 보이며 특정 종에서 그리고 부모 세대부터 자식 세대까지 미생물 군집을 물려주는 기작인 vertical transmission이 이루어질 때 hindgut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주로 옮겨가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적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내 미생물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곤충의 장내 미생물은 호스트가 섭취한 먹이를 분해 및 합성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의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호스트가 분해하지 못하는 셀룰로스나 라이지닌 등을 분해할 수 있는 엔자임을 가진 장내 세균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원리로 장내 미생물은 호스트의 이뮤니티에도 관여합니다. 안티마이크로바이올 컴파운드를 생산하기도 하며 이미 안정된 장내 미생물 구조는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균이 숙주의 장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호스트의 번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짝짓기 시기가 도래하면 숙주 곤충이 짝짓기 상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호르몬과 시그널 물질이 장내 미생물로부터 생성된다는 연구가 밝혀져 있습니다. 호스트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병원군 및 바이러스의 침입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온 및 습도 변화 등의 외부 압력, 그리고 유해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저항성을 보조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의 내용으로 넘어가 저자가 연구를 수행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인트로덕션에서 호스트 다이어트리 길드라는 개념이 먼저 소개됩니다. 호스트 다이어트리 길드란 호스트가 섭취하는 먹이원의 종류를 기준으로 호스트 텍사를 그룹핑한 것입니다. 인간과 같이 곤충도 마찬가지로 섭식하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장내 미생물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스트 다이어트리 길드는 호스트의 초기 장내 미생물 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장내 미생물 구조가 안정화되고 나면 이후 외부의 미생물들로부터 호스트의 장내 미생물 구조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두되는 개념인 horizontally acquired gut microbes와 vertically transmitted gut microbes가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분류하는 주요한 기준들입니다. horizontally acquired gut microbes의 경우 먹이 등의 외부 개입 요소로 인해 형성된 장내 미생물 군집입니다. vertically transmitted gut microbes는 이전 세대, 즉 부모 세대로부터 자손 세대로 전달된 장내 미생물 군집이며 이 두 가지 유형의 gut microbe가 장의 전체 미생물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전제가 되는 개념은 숙주가 섭취하는 양분, 즉 호스트의 다이어트 유형이 이 장내 미생물 유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영양분의 섭취가 해당 영양분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의 그로스 프로모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는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에는 호스트 다이어트리 길드 외에도 산소 농도, pH 등의 숙주의 장 내부 컨디션, 그리고 외부 환경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잡한 장 구조를 가진 종이 비교적 단순한 장 구조를 가진 종보다 장내 미생물 군집이 스테이블하다는 연구 결과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인간 장 및 장내 미생물의 복잡성과 달리 곤충의 장과 장내 미생물은 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적응하여 살아가는 환경의 차이도 뚜렷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과 숙주의 공생 관계 및 세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이 더욱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곤충은 생태계 내에서 primary consumer, pollinator, disease vector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곤충 장내 미생물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곤충의 바이오다이버시티 보존, 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패소젠에 대한 컨트롤, 멸종위기 또는 개체수가 급감하는 곤충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레피도프테라, 즉 나비목에 해당하는 종들의 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입니다. 나비는 생태계 내에서 주요한 헐비월 및 폴리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대, 온대 및 열대 지방에 걸쳐 두루 서식하는 생물군입니다. 연구되어 온 역사가 길며 넓은 서식 분포 양상을 보이는 만큼 종 다양성이 높습니다. 특히 포퓰레이션 이콜로지 및 뉴트리션 이콜로지 분야에서 모델종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주요한 기능을 가진 나비에 대하여 분류학 및 생태학적인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지만 나비의 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황입니다. 나비의 애벌레, larval 스테이지에서의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어진 바 있으나 나비는 호모 메타볼러스, 즉 완전 변태를 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larva 스테이지에서의 어덜트 스테이지로 갈 때 구성되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충에서의 장내 미생물 구조는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연구 메소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스트인 나비가 채집된 샘플링 사이트는 코스타리카의 콜딜레라 산맥에 위치한 라셀바 바이올로지컬 리서치 스테이션입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약 1600헥타르로 500만 평에 이르는 지역입니다. 면적의 55%가 열대우림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산림 등의 회복 중인 생태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다양한 종의 채집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채집은 13년도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되었고 14년도까지 환경 샘플 및 넥타르, 프룻 등의 푸드 샘플 샘플링이 진행되었습니다. 채집 대상은 두 가지 피딩 그룹인 넥티보어와 프루기보어에 속하는 종들입니다. 호랑나비과, 흰나비과, 부전나비과와 같은 넥티보어와 뱀눈나비약과 모르포나비약과와 같은 프루기보어 등이 있겠습니다. 포획은 주로 포충망과 트랩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약포지에 보관하여 에틸 아세테이트로 안락사시킨 후 70% 에탄올로 표면 소독 후 장 적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적출된 장 샘플들은 이후 DNA 익스트랙션을 위해 세토트리메틸 암모늄 브로마이드 용액에 보존 처리하였으며 일부는 마이크로바이오 커뮤니티 카타볼릭 피노타입 프로파일링에 사용하였습니다. 적출된 것 샘플은 비드비팅을 통해 호모제나이즈 시켰으며 DNA 익스트랙션 키트를 통해 DNA를 추출한 후 박테리오 진의 경우 16S rRNA 진의 V4 리전을 증폭시켰고 펑거 진의 경우 ITS1과 ITS2 진을 증폭시켜 시퀀싱에 사용했습니다. 시퀀스 데이터 분석의 경우 주로 R 환경에서 사용되는 패키지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졌고 프라이머 시퀀스와 낮은 퀄리티의 베이스들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으로 컷 어댑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이 연구의 경우 앰플리콘 시퀀스 베리언트가 아닌 OTO 피킹의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클러스터링 및 머징은 UPERS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펑거 진의 경우 식물 뿌리와 공생하는 엑토마이코라이저 펀자이나 아르버스쿨러 펀자이, 마이코라이저 펀자이 등이 다량 확인되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였고 그 외 아스코마이시스나 바시디오마이시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분석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과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06개체의 나비 샘플들이 시퀀싱에 사용되었고 그 중에서 290개체가 박테리얼 커뮤니티 분석에 161개체가 펑거 커뮤니티 분석에 사용되었습니다. 시퀀싱을 통해 720만 개의 박테리얼 시퀀스와 150만 개의 펑거 시퀀스, 958개의 박테리얼 OTU와 880개의 펑거 OTU를 얻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30개의 박테리얼 OTU와 21개의 펑거 OTU가 나비 샘플 1개체당 발견되었습니다. 전체 탑 20 어반던트 박테리아 데이터는 테이블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비목과 공생하는 것으로 기존에 연구되어진 올버스 속의 종들과 슈가 리치 다이어트 비헤이비어를 가진 곤충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엘위니아, 아사이아 속의 종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곤충 감염성 세균인 스파이로플라스마, 세라시아, 올바키아와 퍼멘팅 박테리아인 락토코쿠스, 아세토박터도 발견되었습니다. 펀자이의 경우 하세니아 스포라, 파이시아, 카자스타니아 등의 아스코마이코라 펑자이가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식물 및 곤충과 공생하며 당 분해를 돕고 딱정벌레류의 장에서도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이조퍼스 속에 해당되는 펑걸 오토이어도 확인되었는데 해당 지너스에 속하는 종들은 식이섬유 분해에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호스트 샘플들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확인된 박테리얼 오티우는 베이고코쿠스, 엔테로코쿠스, 클랩시엘라, 올브스 속에 해당하는 박테리아였고 전체 70%가 넘는 샘플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펀자이의 경우 한세니아 스포라 속에 해당하는 펑가 오티우가 전체 40%가 넘는 샘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버터플라이 샘플의 토탈 박테리얼 진 어마운트에 관한 결과입니다. 해당 테이블의 X축은 채집한 호스트 샘플들의 스피시스 네임이며 Y축은 16S rRNA 진의 커피 넘버입니다. 연구진은 종 간 박테리아 어마운트의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바디 사이즈가 큰 종일수록
것 박테리아 어마운트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합니다. 피딩 기호드 간의 차이도 분석되었는데요. 상부 피규어는 두 피딩 그룹 간의 마이크로바이오 스피시스 리치네스를 나타냅니다. 왼쪽이 박테리아, 오른쪽이 펑가 오티우이며 두 피딩 그룹 간의 스피시스 리치네스는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거의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건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의 컴포지션과 어번던스는 피딩 길드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부 피규어는 두 피딩 길드 간의 건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 컴포지션 디시밀러리티를 보여주는 NMDS 플롯입니다. 하나의 점들이 각 샘플들을 나타내며 유사하게 겹치는 구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컴포지션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시스 어번던스 부분에서도 각 피딩 그룹 간의 차이가 보였는데요. 해당 피규어는 피딩 길드와 호스트 스피시스 인포메이션, 그리고 탑 20 어번던트 박테리아, 펀자이 인포메이션을 한 번에 비교하는 자료입니다. 상단의 피규어 A의 경우 Y축에 해당 지너스의 OTU 값을 표시하고 색깔로 피딩 그룹을 구분하였습니다. 하단의 히트맵은 각 박테리아 펑거 지너스 네임이 X축에 표시되어 있고 Y축은 호스트 스피시스 네임을 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피딩 그룹이 서로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톱 20 어번던트 텍사 중에서도 특정 박테리아 펑거 지너스의 어번던스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경우 톱 20 어번던트 텍사 중 6개의 지너스에서, 펀자의 경우 9개의 펑거 스피시스에서 어번던스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호스트의 건 마이크로바이오 커뮤니티와 먹이의 마이크로바이오 커뮤니티 간의 비교 또한 진행했습니다. 먹이원의 경우 83개의 먹이 샘플이 박테리아 커뮤니티 분석에 사용되었고 그중 프루트 샘플은 37개, 넥타르 샘플은 46개입니다. 펑걸 커뮤니티 분석의 경우 27개의 프루트 샘플과 36개의 넥타르 샘플이 분석되었습니다. 좌측의 브레이 커티스 디스밀러리티 플롯에서 볼 수 있듯이 각 프루트 샘플과 넥타르 샘플, 그리고 풀기블 호스트의 것과 넥티블 호스트의 것 마이크로바이오 커뮤니티에서 서로 각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먹이에 있는 미생물 군집과 나비의 장에 있는 미생물 군집 간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스피시스 컴포지션과 어번던스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두 종류의 샘플에서 공통된 OTU가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풀기볼 호스트의 경우 프루트 샘플과 약 64%가량의 박테리얼 OTU를 공유했고 넥티버의 경우 약 60% 정도의 박테리얼 OTU를 넥타 샘플과 공유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펑갈 OTU의 경우 두 종류의 샘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OTU의 비율이 약 25에서 40%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박테리얼 OTU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진행한 컬처 베이스드 카타볼릭 프로파일링을 통해 박테리얼 커뮤니티의 펑셔널 어빌리티를 확인했습니다. 피딩 길드로 구분하였을 때 호스트의 피딩 비헤이비어에서 확인되는 카타볼릭 어빌리티는 전체 카타볼릭 프로파일링의 결과 중 3%의 비율만 차지할 정도로 적었습니다. 호스트의 피딩 비헤이비어와 카타볼릭 프로파일 데이터 간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원을 분해하는 카타볼릭 펑션이 건 마이크로바이옴 레벨에서 일부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논문의 디스커션 부분입니다. 연구진들은 피딩 그룹 간의 차이가 종의 차이보다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피딩 길드 사이에서보다 호스트 스피시스 사이의 것 박테리아 커뮤니티 컴포지션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결과를 통해 호스트 다이어트 외에도 넌 다이어터리 팩터가 호스트의 것 마이크로바이옴 플로라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팩터 중 하나는 호스트 스피시스 간의 파일로제니입니다. 종 특이적인 것 케미스트리나 헤비텟 프리퍼런스에 따라 종마다 특별한 것 마이크로바이오타 컨설베이션이 생겼고 피딩 비헤이비어보다 것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연구진은 먹이원과 호스트의 것 마이크로바이옴 간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내는 메소드가 아직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단순히 먹이원과 호스트의 것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하는 것 외에도
피딩 매테리얼 자체가 호스트의 건 마이크로바이옴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비의 먹이원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올 플로라와 나비의 건 마이크로바이올 커뮤니티 컴포지션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나비 성충의 겉 인바이러먼트나 이미 형성된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포텐셜 겉 콜로니스트들을 필터링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비의 건 마이크로바이옴과 다른 곤충들의 전체적인 건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의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경우 파일럼 레벨에서 봤을 때 프로테오박테리아가 68%, 펄미큐트가 12%를 차지하며 인섹트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전반적인 메타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보면 57%가 프로테오박테리아고 22%가 펄미큐트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수준의 텍소노미컬 레벨에서 보았을 때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코스타리카 지역의 나비들과 다른 지역의 나비들의 건 마이크로바이오타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도나 한국 등의 지역의 나비 장내미생물 연구에서는 월바키아, 프리보텔라, 스타이필로코쿠스 등이 우점하였으나 코스타리카 지역의 나비에서 발견되는 장내미생물에서는 올버스, 클랩시엘라, 엔테로박터 속의 균들이 우점한다는 것에서 곤충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이 있으나 지역의 특성에서 오는 환경적인 차이가 나비 종들 간 디테일한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종특이적인 건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얼 로드, 즉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양에 관련해서 종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였지만 피딩 길드의 관점에서 보이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큰 개체일수록 박테리얼 로드 어마운트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박테리아의 액추얼 어마운트를, 즉 토터 어번던스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차별성이 있는데, 이러한 건 마이크로바이옴 퀀티피케이션은 건 마이크로바이옴이 호스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연구진들은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 마이크로바이옴 퀀티피케이션은 다이렉트 셀 카운트, qPCR 등 실험이 수행되는 연구실마다 테크닉이 다르고 측정하는 기준이 겉 볼륨이나 바디 사이즈, 바디 티슈 등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명확한 스탠다드가 없다는 제한점 또한 언급합니다. 프루기보어와 넥티보어는 각각 박테리아 어마운트나 스피시스 리치니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으나 커뮤니티 컴포지션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펀자이의 경우 좀 더 직관적인 결과를 보였는데요. 넥티보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 펀자이는 플랜트 패소젠과 관련된 펀자이 텍사였고, 넥티보어에서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펀자이 텍사는 프루트 디케이와 관련된 이스트들이었습니다. 나비의 건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와 먹이원의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의 비교에 관련해서 연구진의 초기 예상과는 달리 두 그룹의 건 마이크로바이옴 스피시스 컴포지션과 어번던스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나비의 겉에서 확인된 박테리얼 OTU의 상당 비율이 먹이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나비의 먹이원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플로라와 나비의 건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 컴포지션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호스트 겉과 호스트의 먹이원, 두 샘플의 전체적인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 컴포지션의 차이이고, 호스트 겉에 있는 박테리얼 OTU의 경우 매우 높은 비율이 먹이원의 박테리얼 OTU에서 찾아볼 수 있음에 따라서 먹이에 있는 박테리얼 커뮤니티가 섭취되어 호스트 겉의 이니셜 콜로나이제이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겉 마이크로바이옴의 렐리티브 어번던스에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OTU가 먹이원에서 발견된 것은 아니며 펀자이의 경우 약 20% 정도로 비교적 적은 부분이 먹이원과 공유되었습니다. 먹이원과 공유되지 않는 마이크로바이옴 텍사의 경우 먹이 외에 다른 외부 팩터에서 들어왔거나 이전 세대로부터의 vertical transmission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연구진은 채집된 나비종들의 행동 양식 중 부모 세대가 알을 낳을 때
자식 세대에게 미생물 군집을 전달하는 특이적인 행동 양식은 발견된 바 없으며 변태 과정에서 장 구조가 조정될 수 있기에 이러한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채집 과정에서 나비 개체들이 섭식할 수 있는 모든 먹이 샘플들이 채집된 것이 아니기에 먹이원과 마이크로바이올 OTU를 공유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포텐셜 또한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실험실 내에서 제한된 먹이원을 가지고 사육된 나비 개체들의 경우 건 마이크로바이옴 커뮤니티가 와일드 타입 개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다이버시티와 어번던스를 보인다는 이전 연구 결과 또한 언급합니다. 추가적으로 호스트 투 호스트 트랜스미션의 가능성 또한 이야기하는데요. 야생 초파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이 호스트 개체 간에 서로 공유된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나비의 행동 양식에 따른 건 마이크로바이옴의 트랜스미션 또한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컬처 베이스드 마이크로바이올 카타볼릭 어세이를 통해 먹이원 또한 자체적인 화학적인 특성을 통해서 호스트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